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평일엔 밥이 없었고 주말엔 가족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건 저인데 정작 여기엔 제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을 운전해 출근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서 있는 제 모습만 남아 있었죠. 아내와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도 육아로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말없이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먹는 김밥 한 개가 그날 하루의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더 이상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친정 갈 거야? 엄마가 애 보고 싶대. 응. 언제 와? 일요일 저녁쯤? 그렇게 금요일 저녁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2시간 거리.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주말마다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아니, 지킨 게 아니라 그냥 남겨뒀습니다. 빈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평일엔 밥이 없었고 주말엔 가족이 없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유지되는 집이었지만 정작 저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이 집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아내도 힘들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9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들어왔는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왔냐고 말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저 먹을 건 있냐고. 아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아까 먹었다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먹으라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한 통, 며칠 전에 사온 햄, 그리고 말라붙은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밥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밥통에 밥이 없다고 하니까 햇반 하나 꺼내서 돌려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며칠 뒤 용기를 내서 다시 말했습니다. 밥을 차려달라는 게 아니라고, 그냥 밥통에 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반찬은 제가 알아서 먹겠다고.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놈의 밥. 내가 밥하는 기계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는 회사만 다녀오면 되지만 나는 하루 종일 애 붙잡고 있다고. 더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한 걸까? 밥을 차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밥통에 밥이라도 있으면 충분했는데, 그게 그렇게 과한 부탁이었을까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또 제가 죄인이 됐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굶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먹는 것조차 귀찮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친정 간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또 가냐고. 이번 주말엔 우리 같이 좀 있으면 안 되냐고. 아내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평일에 너무 피곤해하니까 주말엔 좀 쉬어야지. 애도 할머니 보고 싶대. 우리 없으면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한다는 말인 척 저를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떠나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친정에 가고 싶은 거였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주말보다 친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편한 거였죠.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니까요. 금요일 아침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가 제게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빠,
하은하고 할머니 집 갔다 올게. 주말에 만나. 안녕. 그래, 잘 다녀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빈 거실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돈을 벌어오는 사람? 껍데기만 아빠인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침밥 한 끼 먹을 자유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을 자유도 없는 사람. 저는 부탁했을 뿐인데 어느새 또다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배려한다는 말로 떠났지만 남겨진 저는 배려받는 기분이 아니라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탈함 속에서 저는 조금씩 이 집에서의 제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주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는 혼자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아내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텅 빈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그 옆엔 부모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저런 주말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그냥 그런 아주 평범한 아빠의 주말을요. 하지만 제 아이는 지금 2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김치, 햄, 말라붙은 반찬. 밥통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고 저녁도 라면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왜 이렇게 짜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는 아빠였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자리가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집에 살지만 이 집이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집을 유지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엔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야 했지만 가기가 싫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한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어났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카트를 밀며 가족 단위 손님들을 봤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내는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과자를 달라고 조르자 부부는 웃으며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러고 싶었는데.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에서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저는 공기에 밥을 퍼 담았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후라이했습니다. 그렇게 차려진 혼밥상. 첫 술을 뜨는데 갑자기 억눌렀던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밥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을 원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말에 아이와 놀이터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마트에 가서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소파에 같이 앉아 TV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치였나 봅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껐습니다. 전화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내는 또 제가 불편하게 군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녁 7시 아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조금 있다 출발할게. 10시쯤 도착할 듯.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조심히 와. 10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피곤한 표정으로 짐을 내려놨습니다. 운전하느라 힘들었어. 나 씻고 잘게. 그래. 아내는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아이를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어떤 아빠일까요? 주말마다 보지 못하는 아빠. 평일엔 이미 잠든 아빠.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은 아빠. 그렇게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 가족 안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는 늦잠 자다 아이와 같이 일어났고 허겁지겁 등원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아이 등원 준비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올게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이 없을 걸 알았으니까요. 밤에 돌아오면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도 내 방 침대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저는 편의점에서 밀키트를 사왔습니다. 혼자 끓여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파스타, 카레, 덮밥. 냄비에 물을 끓이고 소스를 넣고 면을 삶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제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일상이구나.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하는 것.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밀키트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지만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고독을 삼키는 기분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들을 봤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사온 반찬들이었지만 이미 상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버렸습니다. 김치통을 들어 쓰레기통에 비우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바로 이혼하겠노라. 쓸모가 없어진 반찬처럼 돈 벌어오는 ATM기처럼 언젠까지 이렇게 살 순 없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이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밀린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평일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주말엔 빈자리를 채우는 그림자. 나는 이 집에서 하나의 기능이었습니다. ATM기처럼요. 돈을 나오는 기계.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 감정도 욕구도 바람도 없는 그냥 도구. 그게 저였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막걸리의 달콤 쌉싸름한 맛이 지금 제 기분을 아주 조금은 풀어주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양육권, 면접 교섭권.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다 보니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이게 최선일까?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주말마다 혹은 격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말에 아이를 보지 못하는데 이혼을 해도 비슷하겠구나. 아니,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은 만날 수 있으니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혼이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니.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공허해진 걸까요? 일요일 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작 50c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평일엔 노동력, 주말엔 빈자리를 채우는 그림자. 나는 이 집에서 하나의 기능이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아마도 남편이자 아빠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햇반을 돌렸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 프라이를 하고 스팸을 구웠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주방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조리 완료 알림음 띠링띠링 울렸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엔 이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팠는데 지금은 그냥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햄. 소박한 상이었지만 이게 제 저녁의 전부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데 문득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밥을 먹으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묻고 답하는 그런 평범한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떠들고 아내가 웃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잊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씹는 소리만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밥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 것도 없었고 누가 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집에 살지만 이 집의 일원이 아닌 사람. 가족이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남편이고 아빠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그냥 기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방에서는 아내와 아이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내 방 침대로 돌아와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을 잃었을까?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관계의 온기를,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그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남은 건 텅 빈 집과 차가운 밥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